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야당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김부겸 오늘 전 총리가 오늘 아주 이례적으로 오늘 처음으로 라디오 인터뷰를 했습니다. 라디오 인터뷰를 했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대목이 많습니다. 여기서 뭔 이야기를 했냐면 이재명 대표가 그 85%로 득표한 데 대해서는 그 과정에서 국민적 눈높이와는 다른 모습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 대표가 90% 가까운 지지를 받았다는 게 크게 국민적 감동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과거 내가 처음 정치 시작할 때 당시 김대중, 김영삼 이런 분들이 당을 장악하는데 평균적으로 6에서 70% 지지율로 당대표가 되고 당내 비주류의 몫을 인정하고 당을 운영했다. 당대표가 된 것 자체가 이 대표에게 무슨 큰 성취라고 볼 수는 없다.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다면 정부 여당을 도와줄 건 도와주겠다고 하는 유연한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 그리고 탄핵이라는 것은 국민의 강한 매인데 일상적으로 치면 어떻게 운영을 하겠는가? 언제까지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고 대한민국 공동체를 책임지겠다고 할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또 김경수에 대해서는 김 전 지사가 자체가 민주당 역사의 한 부분이다.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 가장 신뢰받는 참모였다. 경남세 때 보여준 도정 운영을 보면 충분히 민주당의 큰 동량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가 최근에 이제 아마 서울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활동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아주 첫 메시지가 셉니다. 그럼 양평집은 팔고 오는 건 아니죠? 아니죠. 그럼 뭐 집은 있고 아마 사무실을 차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비명계가 이른바 꿈틀꿈틀 하는데 이제 10월이 요번에 이제 이재명 또 코로나건으로 재판이 좀 연기가 돼서 1심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여기 10월 뭐 경우에 따른 하나는 10월 그 또 다른 하나는 11월에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이 10월이 참 묘한다는 게 10월 16일에 또 재보궐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10월이 뭐 우리가 그 T.S. 엘리엇의 잔인한 4월 뭐 시가 있다고 하는데 이재명에게 잔인한 10월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1심 선고에서 차기 대선 출마 자격 박탈 그 판결이 나오고 그리고 10월 16일 보궐선거에서 말이죠. 지금 인천 강화하고 부산 금정은 저희가 이제 공천도 지난번 강서구청장 때처럼 중앙당 전략공천을 하지 않고 시도당으로 내려보내기로 했습니다. 현지 실정에 맞게끔 그렇게 맞춤형 공천을 시도당이 주관해서 할 수 있도록 이미 당 차원의 방침은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부산 금정하고 인천 강화는 할 것 같고 재미있는 거는 인천 강화군수 지금 예비 후보가 16명인데 그중에 한 분이 안상수 전 인천시장도 계십니다. 뭐 나왔다면서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영광군수하고 곡성군수 아닙니까? 거기 이제 지금 조국이 거기 갖고 월세살이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금정구청장 후보도 조국 당에서 부산대학교 출신의 민변 변호사를 영입을 해갖고 거기가 공천은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 영광 곡성 군수 선거에서 민주당이 조국당한테 깨지면요 4대 빵이 돼요. 그래서 이 재판이 이렇게 되고 보궐선거가 이렇게 되면 정말이지 이재명에게는 끔찍한 잔인한 10월이 될 수 있는데 아마도 이제 지금 뭐 김경순의 어제도 얘기했지만 김동연 이제 김부겸 이런 민주당의 비주류 신삼김이 다 10월 달을 지금 그 말로는 그렇게 안 하지만 다 생각하고 있다고 봐야죠. 그렇죠. 이 스타트데이로 10월 달을 삼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김부겸 전 총리가 이제 그동안 선거 때 이제 도와서 공동선대위원장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양문석, 김준혁을 공천 배제해라라고 했는데도 결국 이제 공천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어떤 일화가 있는데 지금 이번에 이제 이재명을 정면으로 지금 비판하면서 나선 것 자체가 보면 상당히 이제 김두관 때하고는 좀 다른 의미일 것 같아요. 다르죠. 김두관은 사실은 사실 그동안 이재명을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좀 이렇게 뭐 하고 도와주고 그렇죠. 뭐 이런 측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아주 정통의 어떤 반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근데 이제 김부겸 전 총리는 그거하고는 좀 결이 다르죠. 다르잖아요. 결이 다르죠. 그럼으로 인해서 조금 그 내에서 어느 정도 신뢰와
어떤 명분 네. 뭐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겠는가. 네, 그럼요. 그러면 김두관 때 움직임하고는 좀 다른 움직임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김부겸이 꿈틀대고 또 김동연이 어제 우리가 토론한 것처럼 친노 친문 이런 세력들을 쭉 규합해 나가고 있고 네. 그리고 자기들끼리 또 연대하지 않겠어요? 일단 비명의 파일을 키우기 위해서는 네. 지난번에 김동연이 김경수의 복권에 대해서 뭐 거들었잖아요, 한마디. 네네. 그런 것처럼 일단 자기들 다 이제 자기가 거기에 주인공이 돼야 된다는 욕심이 있겠지만 일단 그쪽에 파일을 키우기 위한 그 연합작전이 시행될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마 이제 좀 암전에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이재명이 오랫동안 지금 병상 정치를 하고 뭐 이런 이유도 보면 결국 독도 문제를 막 새롭게 띄우는 것도 보면 조금 흐트러질 수 있는 당내 분위기를 좀 이 독도 문제로 좀 이렇게 되잡기 위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센 이제 이슈를 내걸고 뭐 이 일 달 수 없는 저쪽 자기들 내에서도 이걸 내걸면서 뭔가 어떤 강한 드라이브를 좀 이제 앞으로 걸겠다는 게 아니겠는가. 뭐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후죽순격으로 이제 툭툭툭 튀어나오잖아요. 지금 김동연도 튀어나오고 김경수도 튀어나오고 김부겸도 튀어나오니까 이게 자칫 이제 본인이 어떤 리스크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확 이제 이게 확 커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미리 좀 하기 위해서 지금 친명 지금 최고위원들을 동원해서 계속 이제 독도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 어필하고 있으면서 이쪽을 견제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근데 들어요. 혹시 이재명이 병상에서 독도 새우 그 하나에 그 되게 비싸던데 그거 먹으면서 지금 독도 지우기 저 지시를 내리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네네. 예. 네. 참 일단 이게 김부겸의 이런 공격이 저는 좀 심상치 않다는 느낌 드는 게 이제 뭔가 이게 어떤 우리가 어떤 뭐 신호탄을 올리지 않습니까? 뭔가 딱 이제 뭔가 시작할 때 신호탄을 딱 터뜨리고 그러면서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움직이는 뭐 이런 움직임인데 다른 사람과 달리 이 김부겸의 어떤 이런 강한 이야기는 저는 그런 의미로 조금 생각되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들이 많이 듭니다. 어쨌건 뭐 저쪽이 분열하는 거는 뭐 이쪽이 유리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거는 그거고 문제는 이제 우리가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데. 그럼요. 예. 글쎄 우리 뭐 우리 독자분들이 많이 올려주시지만 제발 좀 한동훈 대표가 뭐 일을 할 수 있게끔 좀 이렇게 용산이 좀 뭔가 이게 좀 뭐 서로 간의 어떤 이야기나 이런 것들 좀 힘을 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올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 그 뭐 예. 의대 문제도 그렇고 모든 이슈에서 보면 참 이게 뭔가 한번 해보려고 하면 그냥 뭐 그냥 또 뭐 예. 찬물 끼얹고 예. 좀 잘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되면은 어제도 뭐 파이낸셜 뉴스인가 뭐 이런 매체에서 그 이재명과의 대표회담을 준비해가는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 측에서 용산과 전혀 상의를 않고 있다. 얼토당토하는 기사가 나왔어요. 글쎄 그거 그 말이 됩니까? 예? 그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 뭐 한동훈 대표는 직접 대통령하고도 그냥 전화하고 또 정진석 비서실장하고도 수시로 어제도 뭐 2시에 고위 당정 뭐 같이 했고요. 네. 뭐 계속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박정하 비서실장이 또 홍철호 정무수석하고 이번 그 이재명과의 대표회담 관련해 갖고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그런 기사가 뭐 용산발로 나와요. 아니 근데 그 기자가 어디 국민의힘 쪽에 확인을 좀 했나요? 저희 쪽에 확인한 대표? 거 없어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측에서 그렇다면 이 기사의 기본은 크로스 체크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 저 사람이 그래, 저 그룹이 저래, 그런 무슨 뭐가 되면 그 그룹한테도 당신네도 이런 거 하고 확인하는 게 기본 네, 아닙니까? 맞아요. 안 해요 요새는. 일방적으로 그냥 써놓고 뭐 단독 붙여놓고 씁니다. 제가 데스크 같으면 아마 어제 MBC의 그 독도 문제나 뭐 그런 기사 같은 경우는 바로 킬했을 텐데. 왜냐하면 기사의 기본이요. 상대방 자기들 한쪽 이야기만 듣고 쓰는 게 아니라 상대방 문제를 분명히 확인하고 그게 합리적인지를 판단해서 기사를 쓰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독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 그쪽의 설명 자체가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걸 일방적으로 막 MBC가 무슨 뭐 독도 지운다는 투로 이렇게 기사를 쓰는 거나 아, 그래서 MBC가 빨리 저게 돼야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는 거나 이 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 측에도 연락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해서 정무수석하고 다 통화했다. 연락했다. 아니 세상에 그런 걸 정무수석이 안 하면 뭐 어떻게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제가 어처구니가 없고요. 근데 그런 그 소스를 누가 흘리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럼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 뭐 이 유명한 그저 해밍웨이 그 저게 있지만 이 누구를 위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건 뭐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용산과 그 당이 당정 관계 이렇게 좀 원만하지 못하다 이런 것들이 겉으로 노출되면 누가 제일 좋아해요? 네. 뻔하잖아요. 네. 예. 그건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실 것 같고. 네.